자, 오늘 수업 해보도록 하죠. 금요일 수업. 어제에 이어서 일단 가상한 사랑의 노래를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내고 나면 다시 청포도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가난한 사랑의 노래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우셨지만 뭐가 포인트나 이 시에 담겨있는 뭐를 보자.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에 담겨있는 뭐를 보자. 그렇죠. 사회문화적 상황. 여러분들 포인트 항상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이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공부하려고 하는가를 알아야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여기에 보시면 산업화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산업화에 대한 얘기 잘 보셔야 됩니다. 17페이지에 17페이지. 그러고 나면 우리 여기에서는 산업화 시기에 이 화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원래 농촌의 출신인데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고맙습니다. 도시에 와 있고요. 그죠? 도시에 와서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부자예요? 가난해요? 가난해요. 그죠? 가난한 상황 때문에 내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느껴야 되는 감정조차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감정들은 크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외로움이었어요. 이때 외로움에는 화자는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뭐한 상황? 이별한 상황이었어요. 그 이별한 상황을 눈 쌓인 골목길에 일하는 공간과 새파란 달빛이라는 시각적 신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었죠. 기억나세요? 어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두점 치는 소리입니다. 두점 치는 소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느냐, 느끼지만 그걸 표현하지 못하느냐, 두려움이었어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제가 얘기했을 때 두점 치는 소리, 반복되는 호박 소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각적 신상들은 긍정적인 소리다, 부정적인 소리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점을 치는 소리, 반복되는 호박 소리, 이거 두 가지가 바로 뭘 의미한다? 이 시가 쓰였던 1900 7, 80년대 산업화 시기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자유가 억압받던, 그죠? 통제받던 그 시기를 드러내는 시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왜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를 이 화자는 싫어합니까? 사람은 뭐 해야 되는데, 일하면서 중간중간에 쉬어야 되는데 이 기계는 쉬더라 안 쉬더라? 쉬지 않고 무지막지하게 굴러간다는 거죠. 비인간적으로 계속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자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산업화의 비인간성, 인간에 대한 배려가 없는 모습,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움의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움은 뭐에 대한 그리움이다?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었죠. 어머니에 대한 그림.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림은 뭘로 드러나게 되냐면 새빨간 간반 소리 같은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드러낸다. 근데 이 시각과 청각이 복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뭐라고 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공감각적 신상이에요. 뭐 이런 얘기도 했죠. 그죠? 공감적이에요.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지난 시간에 어제 했던 내용의 복습이고요. 그 다음에 빼먹었던 내용, 조금 추가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얘기해보면, 자, 가난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가난한 두려움이 없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이제 여기부터가 오늘 내용입니다. 자, 이때 사랑이 바로 뭐예요? 모르겠는가가 바로 무슨 법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질문의 형태를 통해서 강조하는 이 표현법 바로 뭐다? 서리법이요. 그죠? 서리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서리법이 뭐 되고 있어요? 반복. 그렇죠.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입니다. 그죠?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그죠? 그래서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이렇게 해서 각각 파트마다 말하고자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자, 그럼 사랑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
내보내. 이때 나라고 나오니까 시적 화자가 어떻게 된다? 겉으로 드러나죠? 네,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자, 네 입술의 뜨거움이라는 건 뭐예요? 촉각적 심상이죠? 자, 위에서 시각하고 청각은 나왔지만 여기서 촉각까지 추가되게 됩니다. 자,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은 무슨 감각? 청각이요. 알겠죠? 그래서 역시 뭐하는 상황이다? 이별의 상황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하죠?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뭐를? 가난하기 때문에 이때 이것들이 바로 뭘 의미해요? 외로움? 두려움? 그죠? 그리움? 사랑? 이런 것들이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뭘 의미한다? 인간적인 감정이죠. 자, 사람으로서 당연히 느끼고 누려야 할 이 인간적인 감정을 뭐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다? 가난 때문에. 그죠? 왜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다? 산업화의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내용은 알겠죠? 그죠? 이 시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니고요. 자, 빈 곳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죠. 빈 곳에다가 조금 한 두세 줄 써야 되니까 알아서 공간을 잘 잡아보세요. 자, 이 시의 창작의도입니다. 창작의도 주제이기도 하죠. 자, 가난으로 인해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밖에 없었던 젊은이들의 삶을 보여주고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젊은이들을 위로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가난으로 인해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젊은이들의 삶을 보여주고 안타까운 젊은이들을 위로하고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려나?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주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로 좀 가보도록 하죠. 문제로. 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문제 안 돼가지고. 1번, 이 시의 말함에 대한 설명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고향을 떠나 도시에 와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2번,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맞죠? 3번, 인간적인 감정도 누리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간다. 맞죠? 1970에서 80의 도시 노동자의 삶을 보여준다. 맞죠? 5번 산업화 시대의 삶에 적응했지만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한다. 아니죠. 적응하지도 못했고요. 물질적인 것도 추구하지 못해요. 가난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마른이가 느끼는 감정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때 기억은 서리법이에요. 서리법. 서리법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질문의 형태로 바꿈으로써 어떻게 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강조하게. 자, 그래서 기억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마른이가 느끼는 감정을 강하게 드러낸다. 강조한다. 맞아, 틀려요? 맞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번 가난하지만 외로움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맞죠?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외로움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게 되고요. 3번 시 전체에서 반복되는 구조를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4번 쉽게 답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이게 바로 서리법이죠. 이게 바로 서리법의 개념이에요. 네, 정답은 5번이죠. 가난 때문에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의 자체가 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잘 느껴요. 네,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3번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니은에 해당하는 시어가 아닌 것은 자, 이 모든 것들 인간적인 감정 말했던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몇 번이요? 5번이죠? 호각소리는 1970, 80년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로서 부정적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죠. 자, 이 시는 가난 사람의 노래이고요. 기본적으로 고향을 떠나 도시 노동자를 힘겹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냥 서리법 나오고요. 아, 네, 제가 도치법을 하나 놓쳤네요. 네, 도치법 한번 보죠. 자, 보세요.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목적어죠? 왜? 자, 그래서 방금 영상이 좀 끊겨가지고 도치법 얘기하다가 영상이 끊겨서 잠깐만 도치법 얘기만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목적어고요. 여기가 서술어로 여기가 원래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서술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 순서를 바꾸는 도치법이 쓰였어요. 그래서 도치법이라는 건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강조법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꿈으로써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게 돼요. 뭐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는 다양한 감각들이 쓰인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시각, 그죠? 태파는 날 때 이별의 상황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고요. 청각, 청각이라고 하면 방법내원의 호각소리, 두점치는 소리, 육정기계 굴러가는 소리 이런 1970년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시어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 네 울음 같은 것도 청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촉각, 네 입술의 뜨거움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었어요. 그 다음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있었고 1970, 80년대라는 사회문화적 배경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여기 빈칸 채웠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에 처했냐?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고요. 말하는 정서는 외로움과 두려움, 그래서 여러 가지 소리를 통해서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었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사회문화적 배경과 성장 의도입니다. 사회문화적 배경 1987, 80년대 산업화 시기를 얘기하죠. 그죠? 혹시나 그 띵 소리 나면 꼭 알려주세요. 제가 여기 있으면 잘 안 들려서. 자, 그 다음에 창작도 당시 젊은이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뭐하고자 한다? 위로하고자 한다. 아까 제가 창작도 써드렸던 거에도 위로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위로라는 게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를 낭송해보고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이야기해보자. 자, 한 젊은이가 달빛이 비추는 눈이 쌓인 골목길을 쓸쓸하게 걸어가는 장면. 여기서 외로움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두점치는 소리나 방문의 호각 소리나 역경 기계 굴러가는 소리를 듣는 장면들,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와 고향의 모습, 감나무 뭐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는 장면도 나오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모습도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다음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고 말하는 이의 심정을 추측해보자. 자,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건 무슨 형편 때문에?
가난의 형편 때문에 그죠? 어떤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같은 인간적인 감정조차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시입니다. 자, 그래서 가난한 상황에서 뭐만 있는가라는 비슷한 문장구조의 반복은 쉽게 답을 지적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문 혹은 질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가난하지만 이런 감정들을 알고 있다는 의미를 강조했고요. 그 다음 비슷한 표현을 그렇죠.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 강조와 운율 형성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또 추우면 말씀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가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시의 창작 의도를 생각해보자. 시가 창작된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두 점을 치는 소리. 그렇죠.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청각적 신상이자 당시 시대 상황을 드러내는 시어들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신문을 보고요.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연관지어서 이 시를 읽어보도록 하죠. 자, 1960년대 후반 봉제공장 800여 개가 밀집해 있던 평화시장에는 2만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농촌 출신이었다. 학교를 다니며 미래를 꿈꿔야 할 10대 중반의 나이에 환기장치가 없고 햇빛조차 들지 않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하루에 14시간 이상 허리도 펴지 못하고 일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를 들어 좋아요. 그 지연이 같은 경우는 남동생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연이는 중학교를 못 가요. 왜냐면 남자애를 학교를 보내야 되거든요. 대부분 집들이 되게 가난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누구를 집에 공부를 대학교까지 시키냐면 그 집에서 첫째만 시켜요. 근데 이때 첫째는 어떤 성별의 첫째? 남성. 그죠? 그러면은 여성은 누나나 여동생은 뭐하러 가냐? 여기에 가요. 봉제 공장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하냐면 믹싱이란 걸 내가 이렇게 재봉틀로 쫙 미는 믹싱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때 가면 한 14살에서 15살에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 공장에 먹고 잡니다.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몇 시간 정도 일하냐? 하루에 16시간 정도만 일하면 돼요. 그러면 밤에 자고 나와서 또 일하겠죠. 그죠? 8시간 정도 잔다고 생각하면 잠자고 일어나서 16시간 일하고 8시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환풍기도 없고요. 이렇게 좁은 데서 막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옷을 이렇게 믹싱을 하면 뭐가 발생하냐면 그 실 같은 거에서 나는 먼지가 엄청 발생해요. 근데 환기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먼지 다 누가 마셔요? 이 봉제사들이 마셔요. 그래갖고 이 봉제사들이 폐렴에 걸렸었어요. 이게 그 먼지가 이렇게 쌓이니까 그래갖고 막 피를 토하고 그래서 한 20살, 30살이면 막 죽고 막 그랬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 노동자들의 생활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큰 소리로 외쳤던 사람이 있죠. 지금도 여러분 이름을 들으면 알아요. 누구냐면 전태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전태일이라는 사람은요, 이때 당시에 24살이나 25살 정도 됐었고요. 실제로는 자기는 관리자였어요. 이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자였는데, 이 관리자였기 때문에 자기는 솔직히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다, 안 처해있다? 안 처해있고 돈도 꽤 많이 벌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노동자들 가장 힘들게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 막 돌아다니면서 이 노동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근데 개선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무려 50년 전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막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자들을 불러요. 기자회견 할 거라고. 그래갖고 여기 평화시장 앞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친구들도 다 오라고 해가지고 딱 나가서 자기 몸에 석유를 뿌려요. 그리고 불을 지릅니다. 자기 몸에. 그래서 분신 자살해요. 그러면서 외쳐요. 노동권을 보장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게 아직도 라이브로 필름이 남아있어요. 왜? 기자들이 왔잖아. 찍었어요. 그래갖고 뉴스에 내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돼요. 그러면서 노동 환경이 정말 많이 개선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랬던 얘기예요. 그때 얘기니까 굉장히 어떻다. 이런 시가 쓰였던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러니까 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산업화이겠죠? 산업화. 그래서 시작되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간 사람이 많았고요. 도시적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했으며 가난 때문에 힘겨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웃의 젊은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었잖아요. 이런 거는 가난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도 누리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산업화 시대의 도시 노동자, 젊은이를 뜻하는 얘기이고요. 자, 이 시의 창작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시대 상황과 연결지어서. 자, 1970, 80년대 도시 노동자의 고달픈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고요. 도시 노동자의 고달픈 삶의 모습. 자, 근데 열심히 일해도 가난히 살 수밖에 없었다 안타까운 젊은이들을 위로하고자 한다. 이때 위로라는 키워드도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됐어요. 그 현재도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1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이거 풀고 청포도 조금 하고 오늘 마무리하죠. 자, 1번부터 6번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19페이지입니다. 자, 1번. 자, 이 시에 드러나는 말하는 정서로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죠? 설렘 이런 거하고 거리가 먼 시입니다. 굉장히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침울하죠. 자, 2번. 기억을 통해 가능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통해 말하는 상황을 가장 적절한 것은 가난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감정조차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넘어가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 시에서 가난하다는 건 뭐뭐 하겠는가? 라는 반복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다? 뭘 보여주고 있다? 가난하지만 오히려 인간적인 감정을 알고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그죠? 당연히 알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번. 이 시에 반응은 사회문화 배경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4번이죠. 1970, 80년대 산업화 시기가 이 시의 배경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이 시에 반응은 사회문화적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그죠? 도시 노동자들이 가난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았다. 그런 힘겨운 삶의 모습을 이 시를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6번. 이 시를 창작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요? 5번이죠. 도시 노동자들 가난한 이유를 왜? 1번이죠. 고달픈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가난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삶의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고자 해요. 자, 앞으로 넘어가셔서 자, 청포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포도. 자, 청포도에서는 여러분들 꼭 뭐를 잘 보셔야 되냐면 다양한 해석의 근거를 가지고 이 시를 해석하는 걸 잘 보셔야 되고요. 지난 시간 제가 청포도 얘기를 할 때는 이 청포도는 뭘 의미한다? 풍요와 평화의 상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푸른색과 흰색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3면부터 조금 가보도록 할게요.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었다. 바다가 가슴을 열었다 라고 했으니까 무슨 법? 의인법이요. 아마 여기도 이렇게 동그라미가 아마 쳐져 있을 거예요. 청포도 동그라미, 하늘 동그라미, 푸른 바다 동그라미. 자, 이게 바로 의인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것들은 다 무슨 색? 푸른색이요. 이거 동그라미 친 건 다 푸른색입니다. 푸른색. 그죠? 이것도 아마 지난 시간에 썼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손님입니다. 내가 바라는 손님. 그래서 이때 나라고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죠?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했던 것 같고, 손님 뭐요?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고달픈 몸으로 그 손님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이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그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예, 고생을 많이 해서 지침 뭐 이런 걸 뜻해요. 예. 손님도 나에게 오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라는 걸 드러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입고 와요? 청포입니다. 푸른색 옷. 그죠? 그러니까 고달프지만 청포를 입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이상과 꿈을 간직하고 있다. 라는 걸 드러냅니다. 아직 이상과 꿈이 좌절되지 않았음을 드러내요. 이상과 꿈이 좌절되지 않았다. 이거 나중에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예, 그래서 손님은 고달픈 몸이기 때문에 지쳐있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틀려요. 예, 지쳐있는 건 맞으나 이상과 꿈을 아직 간직하고 있는 손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상. 예, 이상. 자, 그래서 내 그를 맞아. 이건 이제 손님이죠? 네, 내가 그 손님을 맞아. 예, 이 포도를 따먹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건 그 청포도가 열리고 미래 손님이 온 그날 청포도를 함께 먹고 싶은 거죠. 왜? 청포도가 뭘 의미하니까? 풍요와 평화를 의미하니까.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장의 과거와 그죠? 전설의 주저리 열려요. 청포도에. 그다음에 하늘, 이상이 박혀있는 그 청포도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한껏 적셔도 좋으련 여기 한번 밑줄 쳐보죠. 이게 바로 헌신적인 태도입니다. 이게 왜 헌신적인 태도냐? 자, 청포도를 대접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씻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손에 물을 묻히는 행위. 그죠? 손에 물을 묻히는 행위는 당신을 향한 헌신이죠. 그래서 가끔 옛날 아주 고리타분 멘트 중에 뭐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 꼬실 때, 결혼하자고 할 때,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게 해주겠소 라고 얘기해놓고 안 그러죠. 자, 아무튼 그런 것들, 네,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야, 예, 우리 식탁엔 은쟁반 네모 쳐보죠. 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